2에서 4번에 대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리콘 결정의 인원자를 첨가하여 이에 대한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공식들과 주어진 값들을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인트린식 페르미 레벨과 페르미 레벨을 각각 구한 것을 우측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을 비교하여 값을 구하였습니다. 풀이는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PGT에서 동작하는 온도가 큐리의 온도가 되면 유전율은 최대가 되고 이보다 온도가 크거나 작으면 유전율은 작아진다는 것을 좌측의 수업 자료와 논문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작동 온도가 500도이고 주어진 큐리의 온도가 450도이므로 최고점을 넘어 감소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큐리의 온도는 좌우에서 그래프가 감소하지만 0에 수렴하지는 않으므로 PGT의 특성은 활성화되지만 감소하는 추세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온도가 더욱 증가한다면 이는 더 감소할 것이고 온도가 감소한다면 450도에서 최대를 찍고 그보다 더 감소한다면 이 특성은 감소할 것입니다. 페로마그네틱에서는 동작하는 온도가 큐리의 온도 이상이면 자성이 사라진다는 것을 좌측의 수업 자료와 위에 논문에 나온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작동 온도가 500도이고 주어진 큐리의 온도가 580도이므로 페로마그네틱에서 자성을 가질 수 있으며 만일 작동 온도가 증가하여 큐리의 온도를 넘는다면 이는 감소하다가 0에 수렴한 것입니다. 반대로 작동 온도가 감소하게 되면 자성은 점차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500도에서 PGT와 페로마그네틱은 모두 활성화되며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나타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4번입니다. 이 논문은 PGT CMOS의 구조와 제작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논문으로 그림처럼 한눈에 확인하기 쉽습니다. PGT는 사진처럼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하단에 위치하는 층은 구동층으로 스위치를 켜는 데 작동하고 상단층은 탄성층으로 이 층을 통해 전압을 인가하지는 않습니다. 이 층들은 두께와 방향이 대칭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으로 이루어진 앵커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GT CMOS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먼저 더미 웨이퍼에 PGT층을 형성합니다. 다음으로 CMOS 웨이퍼를 형성하고 그 위에 폴리머를 부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구조물을 부착하고 이후 금속을 증착하면 거의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으로 폴리머만 제거해주면 PGT CMOS의 공정이 마무리됩니다. PGT CMOS 또한 기존의 PGT처럼 온도에 따라 전기적인 특성이 변화하는 것을 이 논문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말하는 0에서 800도 사이를 고려하여 전기적인 특성을 설명하자면 큐리의 온도에 해당하는 450도에서 최대가 됩니다. 그리고 0에서 450도까지는 증가하는 구간에선 점차 증가하지만 최고점을 찍고 난 후 450도에서 800도까지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계적인 특성으로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팽창 계수가 변화하여 기계적인 능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재료의 변형, 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온도에서 탄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기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논문은 페로마그네틱 CMOS의 구조와 제작 과정입니다. 페로마그네틱 CMOS의 구조적 특징으로는 일반적으로 자성을 갖고 있어 자기장을 조절하거나 감지하는 것이 가능한 CMOS이며 이들은 표준 CMOS에 자성으로 된 층을 삽입하여 구조물을 형성합니다. 페로마그네틱 CMOS의 제작 과정으로는 실리콘 구조물 위에
첫 번째 금속을 패턴화합니다. 다음으로 그 위에 페로마그네틱의 얇은 층을 올려두고 제일 위에 두 번째 금속을 패턴화하며 마무리됩니다. 이에 대한 요약으로는 좌측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페로마그네틱 CMOS에 대한 전기적인 특성과 기계적인 특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참고 자료로는 위에 보이는 논문을 참고하였으며, 먼저 전기적인 특성으로는 큐리의 온도에 다다르면 0에 근접하게 되며 페로마그네틱의 큐리의 온도는 580도이므로 0에서 580도까지는 자성이 점차 감소하는 그래프의 형태를 띱니다. 이는 좌측에 보이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580도에서 800도까지는 0에 수렴하여 자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특성으로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강도와 유연성이 변화하며 또한 열에 의해 응력과 팽창력 또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추가로 구조적인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특성들은 온도 증가에 따른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먼저 페로마그네틱과 페로일렉트릭을 결합한 CMOS에 대한 논문이나 자료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이들을 결합하여 분석한 논문을 해석하였습니다. 앞서 각각 논문과 각각의 CMOS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기계적인 특성이 추가된 것 이외에 전기적인 특성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결합한 CMOS에 해당하는 논문이 아닌 단순히 두 물질을 결합한 논문을 참고하여도 특이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페로일렉트릭과 페로마그네틱을 결합하게 되면 두 가지의 전기적인 특성을 모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논문의 그래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결합한 CMOS 또한 이들의 전기적인 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페로일렉트릭에 해당하는 온도 증가에 따른 유전율 변화는 큐리의 온도에서는 최대가 되고 이후로는 감소하는 것도 중앙 그래프에 나와 있으며, 페로마그네틱에 해당하는 온도가 큐리의 온도에 다가갈수록 0에 수렴한다는 내용도 좌측에 있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적인 특성에서 변화가 없기에 기계적인 특성 또한 각각의 CMOS에서 갖는 특성과 똑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한 논문들의 레퍼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